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유아체육론 세 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아체육의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들이 유아체육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상당히 작아요. 하지만 이 작은 이 단락에서도 보다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첫 번째, 유아체육의 지도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개념들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들은 신체에 대해서 아직은 되게 막 궁금하고 아직 낯설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도록 인식하는, 그래서 이런 신체 놀이를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적 풍부한 실내외 물질적 환경을 준비해서 유아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실내만 안전하니까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야외에서 흙도 만지고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발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다음은 신체 활동을 하면서 공간, 시간, 힘, 흐름 이런 것들의 동작 기본 요소를 잘 반영해야 하는 시기이고요. 네 번째, 유아의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과 중 다양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하면서도 규칙적인 시간을 잘 계획해야 해요. 자, 여섯 번째, 유아의 신체 발달 및 운동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차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 체육의 어떤 지도는 아이들마다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하면 그 어떤 그 개인 아이들의 뭐 성장 발달이라든지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차를 잘 고려해야 하겠죠. 일곱 번째, 다양한 영역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합된 내용들이어야 되겠죠. 유아의 신체 활동만큼 휴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 계획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아의 건강 상태가 신체 활동을 하기에 건강한지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 시부터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유아체육 지도자의 교수 전략 예시인데요. 각 유아에게 적합한 수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유아의 실제 학습 시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 유아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학습 과제를 제공하고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준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지 않아도, 꼭 이해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유아체육 지도 방법의 종류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직접 교수 주도적 지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 교사 주도적 지도 방법. 자, 그래서 유아 교육기관에서 체육 활동을 지도할 때 쓰이는, 즉 전통적인 일반적인 지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교사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시적 방법, 뭐 시범을 보이거나 연습하는 등과 과제 제시 방법, 어느 정도 이 유아의 의사를 허용하는 이 두 가지, 지시적 방법과 과제 제시 방법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간접 유아 주도적 지도 방법이에요. 간접 유아. 그래서 유아에게 주도권을 주고 유아가 학습의 중심이 되는 지도 방법입니다. 좀 위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실험, 자기 개발과 같은 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해서 유아 스스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유아, 교사, 상호주도적, 통합적 지도 방법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유아의 어떤 유아가 적극적이려면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적극적인 참여와 교사의 체계적인 접근의 지도 방법. 그래서 유아에게 적절한 과제를 주어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도입하고 동작을 습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아체육 지도 원리예요.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시험에 그래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유아체육의 지도의 개념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놀이 중심의 원리예요.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체육 활동을 지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생활 중심의 원리예요.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고요. 세 번째, 개별화 원리예요. 즉, 유아의 개개인의 개인차,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운동 능력과 발달 속도에 맞춰서 체육 활동을 참여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은 탐구학습의 원리예요. 탐구학습의 원리는 유아가 스스로 움직임을 탐색하고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음은 반복학습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유아체육은 안정, 이동, 조작 설명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의 기초 운동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반복학습 원리예요. 그리고 융통성의 원리. 유아가 신체 활동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즉 융통성을 발휘하는, 융통성을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통합의 원리는 유아 대근육 운동 중 기초 운동, 안정이나 이동, 그리고 운동 능력, 협응, 균형, 힘, 속도, 그리고 지각 운동 능력은 속도, 신체, 어떤 방향,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우리는 통합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유아 운동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 번째 개념을 설명하자면 다양한 신체 활동과 감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와 그 주변을 인식하는 기초 능력의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각과 동작의 협응 과정을 통해서 지각 운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의 목표는. 네 번째, 체육 활동을 참여해서 즐겁고 건강한 정신을 유도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의 계획인데요. 자, 단계별 지도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단계별 지도 내용의 첫 번째는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질서 및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도입 단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신체 이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개, 실질적으로 하는 단계죠. 그래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조성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활동 영역과 영역별 활동 목표를 인식해서 흥미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은 정리 단계예요. 정리 단계는 적절한 정리 운동과 생활 지도, 운동 시 상해 유무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자, 평가의 필요성은 유아를 평가하는 이유는 수업의 질 향상, 유아의 발달, 문제를 가진 유아의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평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유아 운동 프로그램 지도예요. 자, 그래서
유아운동 지도의 교사의 자질인데요. 지도자 교사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개인적인 자질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부분이 지도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온정적인 성품이에요. 온화하고 막 그렇게 성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온화하게 할 수 있는 성품. 그리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지도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인데요. 바로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그렇겠죠. 농구 지도자가 농구에 대해서 잘 몰라. 수영 지도자가 수영에 대해서 잘 몰라.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죠. 다음은 교수 기술, 시범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요. 올바른 교육관과 직업 윤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유아 운동 지도자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 바로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유아들의 반응을 관심을 가지고 유머 감각을 길러서 활용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쉽게 흥미가 떨어져요. 그럼 이 떨어지는 흥미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유머러스한 그런 감각적인 어떤 능력도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수업 내용 및 진도에 대한 지식을 잘 확립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유아가 어려움을 느끼면 단계를 낮추는 등 수업 방법을 다양화해야 되고요. 이 단계를 낮춘다는 것은 아이들은 어때요? 되게 막 다 천차만별이죠. 일정하지가 않아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화 되는데 아이들은, 유아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니즈에 맞춰서 또는 개별화, 개인 차에 맞춰서 조금 단계를 낮추는 그런 탄력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선택하거나 또는 충분한 시간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운동을 대형화 또는 계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다양한 경쟁 의식을 갖지 않도록 너무 과도하게, 너무 다양하게, 막 많은, 너무 불필요하게 그런 경쟁 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도록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유아기에는 정말 좀 못해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한 것까지도 칭찬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지도자의 적합한 시범 예시예요. 자, 그래서 시범은 추가적인 학습 단서와 함께 제공될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실제로 시험에 이런 예시가 나왔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진 시범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결국에는 제공하게 된다. 자주 실수하는 동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하나 더 보면 유아 신체 활동의 내적 참여 동기 증진을 위한 교수 전략은 유아의 능력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몰입을 돕는다. 학습 과제 범위 내에서 유아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한다.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를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떤 지침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아의 일상생활이 반영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해야 한다.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일반화된 것을 갑자기 새로운 걸 받아들일 어때요? 흥미진진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상화된 것이 좀 반영된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유아들에게는. 다음은 기초운동 기술은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활동에 앞서 가르치고 학기 초에 질서 놀이 등을 통해서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모든 체육활동은 시작 전 준비운동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혈액순환과 호흡 어떤 속도를 원활하게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다음은 체육 기능 어떤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성, 통합성도 함께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
체육 활동에서 두세 가지의 새로운 활동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전 체육 활동과 연계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6번째, 기본적인 운동 형태를 모르는 유아에게는 개별 학습의 기회를 주되 체육 활동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너무 강요하지는 않아야 돼요. 자, 7번째, 지도교사는 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즉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툴고 또 안전에 문제를 쉽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인지하는 것이 좋겠죠. 각 체육 활동에서 유아의 어떤 개인, 소집단, 대집단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9번째, 체육 교육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매체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고요. 10번째, 유아의 체육 능력을 향상되고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 활동 후에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 돕고 참여 시간을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는 신체 활동 역량에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수행 역량에서는 운동, 스포츠, 표현 활동 과정에서 동작에 필요한 어떤 지식 기능, 태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서 발달을 시켜야 되고요. 건강관리 역량에서는 체육과 내용 영역에서 학습한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함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상생활이 또 나오죠. 다음은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이에요. 그래서 각 신체 활동 형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인류가 축적한 문화적 소양을 내면화해서 공동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길러진다라는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자, 다음은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체육 내용이 고르게 포함된 조화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실행이에요. 개별적으로 기본적 신체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 활동을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일관성 있게 계획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연령인데요. 3세에서 4세의 경우에는 호기심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교사는 안내 활동의 안내, 그리고 안전의 보호자, 그리고 집단별 중재자 이런 것들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고요. 다음은 소집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할 유아가 필요하고 산만한 유아를 선정을 해서 일정 권한을 주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막 산만한 아이가 또 리더가 되면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유아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사회화 어떤 그런 역할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 환경은 유아의 가정에서 도움을 받아 함께 교육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유아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아체육 참여 증진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의 흐름이 좋고 흥미, 음악이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흥미 있는 신체 활동 수업은 결국엔 유아를 움직이도록 자극해요. 그러니까 유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죠. 자, 그래서 신체 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움직임을 관찰하고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필요로 해요. 변화해야 되겠죠.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유아가 제외되거나 참여하기가 어려운 활동과 그런 게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돼요. 너무 막 장황하게 하면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돼요. 즉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5번째, 비과제 참여 유아들을 재감독하고 훈련이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짧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너무 아이들을 길게 끌고 가면 아이들은 산만해지고 참여도가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교육의 질이 낮아지겠죠. 끝으로 유아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운동 프로그램 지도 환경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아기의 안전. 그래서 유아의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경계의 기능이 아직 미숙해요. 그렇죠. 성인에 비해서 많이 미숙하죠. 그리고 경험과 학습의 부족으로 어떤 힘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신체 활동이 변화해서 사고의 어떤 종류와 부상의 빈도, 손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안전을 체크해야 되겠죠. 다음은 유아의 심리적 발달인데요. 바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현실과 공상을 혼돈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동해서 위험한 행동을 흉내내기도 해요. 아이들은 위험한 게 실제로 위험한지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다음은 유아 안전사고예요. 주로 추락, 충돌, 넘어짐 이런 것들이고요. 상해의 종류는 좌상, 타박상, 골절, 출혈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유아의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유아체육 안전지도의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간의 두뇌는 8세 이전에 우뇌가 발달하고요. 그 이후에는 좌뇌가 발달해요. 그래서 8세 이전까지는 우뇌, 이후에는 좌뇌. 그래서 유아기 우뇌 발달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바로 대근육 활동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뛰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게 좀 더 좋다는 거죠. 많이 움직여야 대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유아체육 지도 환경은 안전성, 경제성, 흥미성, 효율성 등을 잘 고려해야 하고요. 실외 놀이와 운동기구의 사용,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안전을 잘 고려해서 어떤 그 시설의 그 용품의 재질, 시설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도교사는 수업 실시 전에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수업 중에는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죠. 교재와 교구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합니다. 교재와 교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유아들은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물체, 즉 어떤 교재나 도구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유소년의 신체 활동을 유발시키고 자극해요. 교재와 교구가 좋으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유소년의 신체 활동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네 번째, 언어를 발달시킵니다. 다섯 번째, 신체 및 감각 능력을 발달시키고 감각 욕구를 충족시켜요. 여섯 번째, 협동심, 이해력, 양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표현 활동에 교재 교구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창의성, 예술성, 표현 능력 등을 탁월하게 기르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교재와 교구의 보관 시의 고려사항은 독립된 방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야 하고요. 보관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교재나 교구장을 비치하는 것이 좋고, 분류 기준을 정해서 기호나 색깔 등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유아의 교재나 교구는 아이들도 잘 꺼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뭐 꼬리표를 잘 단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말을 잘 붙여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교재와 교구 활용이 끝난 후에는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교재와 교구의 목록을 작성해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아 운동기구 배치 및 응급처치예요. 그래서 요즘 실제로 이렇게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소년 스포츠교사 필기시험뿐만이 아니고 실기 및 구술에서 특히 구술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 성인하고 유아의 응급처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절차들, 프로토콜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운동기구의 배치 측면을 살펴보면 기구들이 서로 간섭받지 않아야 하고요. 유아들의 시각을 고려해서 보다 더 안전에 중점을 두고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뭐 이런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성인들이 쓰는 것보다 좀 낮게 형성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 중심에 맞춰서 잘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운동기구의 배치 유형은 병렬식, 순환식이 있고 시각적 효과를 고려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운동기구는 안전과 계절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은 유아의 응급처치로 넘어왔는데요. 유아기에는 어떤 위험에 대한 인지와 이런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생 중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성인들은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하는데 유아들은 마치 그냥 놀듯이 저게 막 그래 약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생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 신체활동 시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많아요. 특히 타박상, 골절, 화상, 중독, 열사병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자, 영유아는 응급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응급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교사,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영유아의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기시험뿐만이 아니고 내가 수영을 보든 축구를 보든 농구를 보든 탁구를 보든 배드민턴을 보든 꼭 구술에서는 성인과 다른 영유아의 심폐소생술이나 기도폐쇄나 응급처치 시에 고려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체육론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분량이 여러분들 학습해 보시면 어때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실히 작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유아체육론에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왜? 유아체육론, 유소년 스포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제 유아체육론 한 과목과 필수 과목 한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4과목이잖아요. 생활 스포츠에서 가지고 오는 7과목 중에 5과목이 아닌 4과목을 땡겨와서 총 토탈 5과목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유아체육에서 등한시하면 다른 과목의 점수가 깎아먹는 것을 메이크업 해주는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아체육론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 분량이 작아서 쉬운 이런 과목들은 고득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출생이 많아지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유아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유아의 수가 적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아체육의 고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유아체육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라고 해요. 오히려 노인체육, 노인 스포츠사는 보편화돼요. 그냥 60, 70 정도의 나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으로 간주를 안 하고 장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소년 스포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내가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그런 분야의 지도자다라는 인식 속에서 잘 학습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아체육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